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성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식물들 월동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가꾸고 있는 꽃, 또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또 화초 병해충, 또 치료법이라든가 거름주기, 물주기 모두 좋습니다. 집에서 화초 식물 기르시면서 어려운 점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기온이 정말 추워졌죠. 뚝뚝 네. 떨어져서 정말 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창문도 닫게 되고 쌀쌀한데 아직 식물들 이제 월동 준비 네, 이제 월동 서서히 준비.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아니죠? 네, 이런 거 아니고 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고 다음 주도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막 바쁘실 거예요. 월동 준비를 이제 이미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화분들 저도 그렇고 아직 이제 바깥에 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기온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많이 춥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미 냉해를 입은 식물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역시 그 가을이 금방 왔지만 곧 밤에는 이제 기온이 너무 떨어지니까 식물 관리에 진짜 갑자기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위에 가장 약한 식물들은 어떤 식물이에요? 주로 잎이 연한 식물들, 줄기도 목질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특히 추위에 약하고 또 식물에 자기 특징이 있어요. 월동이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온이 이렇게 낮아도 잘 버틸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월동 준비 지금 서둘러야 될 식물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거의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는 그냥 이렇게 문을 닫아서 좀 약간 이제 차단을 시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주택에 계시는 분들 이제 베란다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가 내놨을 때 그거를 이제 언제쯤 들여놔야 될지 이게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월 넘으면 이미 막 저녁에 서리도 내리고 이래서 식물이 냉해를 입으면 들여왔을 때 당장은 잘 몰라요. 큰 차이를 모르는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있다가 보면 냉해를 입은 건 빨리 변화가 돼요. 잎이 이제 노랗게 변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정말 잘 겉으로 별로 표시가 안 났었는데 어느 날인가 쭉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이미 냉해를 입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꼭 이 냉해라는 것이 서리가 내리고 영하가 아니더라도 네, 아니더라도 일단 기온이 벌써 요 며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냉해에 아니면 이 추위에 강한 식물들은 아직 그냥 도도되는 식물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은 괜찮은 식물들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어서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이제 밖에서 낮에 해를 잘 받는 식물들 그런 건 이제 자기 면역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다고 보시고요. 웬만하면 거의 좀 들여놓는 걸 빨리 방법을 찾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실내로 들여놓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난을 베란다에 놨는데 언제부턴가 햇살이 좀 강해서 그런가요? 잎이 좀 누렇게 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 찰라 버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난도 그럼 들여놔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베란다는 네. 그냥 이렇게 겉에 창문만 닫아도 약간의 네.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들여놓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고 난도 그냥 10도 안팎으로만 유지가 돼도 네.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잎이 노래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원래 있던 잎들이 새로운 싹이 나려고 이렇게 노랗게 돼서 퇴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잎이 피고 지면서 네. 네네. 져야 또 그래서 잎이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잎이 나오려고 아마 있던 것들이 묵은 잎이 이렇게 노랗게 노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한 그걸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 잎의 노란 정도는 네. 냉해를 입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연 현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정인 것 햇볕이 같아요. 너무 강해서 햇볕에 네네. 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전체 들더라고요. 잎이 다 그렇게 변하면 그런 걸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네. 한두 잎이 그렇다라면 아마 노화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식물 가꾸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 시름시름 뭐 아파가거나 또 잎이 죽어가거나 또 뿌리가 뽑히거나 좀 왠지 약해 보인다 싶은 경우 뭔가가 좀 부족한 상황이겠죠. 상담하셔서 좀 예쁘게 튼튼하게 식물들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1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땅콩 껍질 요즘 땅콩 먹고 나서 이 껍질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데 네. 이 땅콩 껍질을 화초 위에 놓아도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네. 요즘에 농사 많이 지으시고 이제 땅콩철이죠. 추수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땅콩 이제 거두어서 이제 드시고 사실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계란 껍질을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네, 네. 뭐 칼슘, 단백질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했는데 땅콩도 이렇게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인위적인 거보다는 이제 화원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용하기를 바라고 또 덜어는 저희도 이렇게 식물을 분갈이를 하다 보면 땅콩 껍질을 넣어서 분갈이를 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수분을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통풍이 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콩 껍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을 큰 것이다. 효과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식물에 해를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화분에 올려놓는 건 좀 그렇다면 화단에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 화단에도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을까요? 일단은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좀 딱딱하고 이래서 오래도록 이렇게 기간이 지나겠지만 일단은 화초들도 통풍을 좀 하는 게 좋아요. 뿌리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네. 올려놓거나 아니면 좀 장기간 지났을 때 약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당장 효과보다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말은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요즘 땅콩 많이 먹으니까 네. 껍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생땅콩도 먹고 또 예. 삶아서도 먹고 하다 예. 보니까 그런데 계란 껍질도 이전에 많이 화분에 올려놓았다고 했었어요. 하셨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계란 껍질은 괜찮은가요? 그것도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네. 걸 많이 봐왔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직접적인 효과는 검증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언젠간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토양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냥 토양의 공기 순환 이런 것도 괜찮고 물 흡수층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약간 완화시켜 줄 것 같고 이래서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계란 보는데. 껍질은 좀 다용도로 많이 쓰게 네, 되는 근데 것 계란 같아요. 껍질도 많이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네, 그렇군요.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꽃과 식물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화초들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죽어가는 화초들 어떻게 좀 병충해 해줘야 되는지, 뭐 물주기라든가 햇빛, 또 거름지기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국화가 네, 국화. 한참 화분도 예쁘고 또 화단에 있던 국화도 예뻤는데 이제 슬슬 꽃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국화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 국화가 요즘에 이제 그냥 화분에 되어 있는 게 지금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이제 빠르다 생각이 들지만 이제 네. 요즘도 아직은 화분에 있는 국화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인기도 있고 계속 이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리 구매를 했던 분들, 키우시던 분들은 아마 그 꽃이 좀 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많이 다 피었거나 아니면은 꽃이 까맣게 되었거나 이렇게 뭐 노랗게 되었거나 이렇게 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땅에 심었을 때 수꾼으로 해갖고 계속 이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요령은 화분에 있는 걸 땅에 심는 게 가장 좋아요. 화분에 있는 걸. 네, 큰 네. 화분에서 내년까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리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땅에다 심는 걸 최고 좋게 보는데. 아니 이제 찬바람 불고 추워지는데 땅에다 네, 심으라고요? 네, 네. 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네. 그거를 국화도 그전에는 그랬어요. 저희 이제 화원에서 막 네. 판매하다가 이렇게 좀 남는 것들 그 시골 땅이 있거나 아니면 정원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가져가셔서 심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계속 번지니까 또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서 가져가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이제 가져가시려면 너무 늦게 심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언제가 적기인가요? 요즘. 예, 꽃이 너무 다 피고 나서. 네, 피고 나서 아니면 피었을 때 피었을 때도 예, 괜찮아요? 심으시면 거기서 착색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면 내년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있는 꽃을 보는 시기는 요즘이나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쭉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땅에 있는 거는 이제 몽우리가 터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땅에 있으면 이제 개화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또 오래 가고 또 그게 있으면 내년에 다시 옆에서 다시 올라와 가지고 또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집니까? 네네. 풍성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네. 화분에 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 아이고 죽었다고 그냥 막 버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정원이 있는 분들이 또 가져가서 심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화분에 올해 꽃이 이제 진 경우에 그냥 화분 그대로 관리하면 내년에 꽃은 안 피나요? 똑같은 화분에서 관리를 하기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바깥에 있을 때 노지에서 월동되기는 쉽지 않은 게 지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얼어버리고 어떤 내년에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땅에 심으면 좋다라는 건 지열과 그다음에 어떤 수분과 모든 것들을 햇빛도 좀 보는 거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좀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화분보다는 땅에 심는 거를 그러면 내년에 화분에 하시면 옮겨 심으면 내년에 그냥 그 화분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화분으로 옮겨서 실내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실내에 볼 수도 있고요. 옮겨 심어도 밖에다가 괜찮고. 놓으셔서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감상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아마 밖에 심어서 자리가 잡아서 네. 싹이 나고 꽃대가 올라오고 이러면 아마 들여놓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국화는 화분에 있는 거는 이제 매년 그냥 사서 봐야 네. 되겠나요? 내년에 보기는 쉽지가 않다는 그렇지. 말씀. 구매하기 위한 그 이동 그다음에 뭐 그런 수단인 것이고 네. 이제 장기 보려면 땅에다가 심으시는 걸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고 꽃과 식물 가꾸기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화꽃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화분에서 잘 보고 화단에 옮겨 심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국화처럼 그럼 이제 화분에서 보다가 화단에 옮겨 심어야 될 뭐 식물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 네. 봄철에 보면 알뿌리 식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땅 속에서 알뿌리 식물이 이렇게 봄에 싹이 나오고 이러다가 여름 내내 이제 잠을 자고 있다, 겨울에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봄에 또 꽃을 피우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화원에서 팔다가 남은 거 네. 있으면 그거 일부러 싸게 꽃이 막 이렇게 피고 이러는 거를 싸게 사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일부러 땅에서 그렇게 하시고 화단에 키우기 네. 위해서. 그래서 알뿌리는 땅에서도 그렇게 노지 수꾼으로 되지만 또 알뿌리를 캐어서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파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화처럼 국화는 이제 알뿌리 식물은 아니지만 네. 국화처럼 이렇게 보다가 땅에를 심어서 다시 내년에 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뿌리 식물들도 히아신스, 튤립 뭐 이런 것들 보면 수서나 이런 거 보면 알뿌리로 나와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됐다가 그거를 이제 또 땅에다 심어서 내년에 또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허브 종류도 네. 허브가 이제 추위에도 약하니까 정원에 있는 허브. 정원에 네, 있는 네. 허브 그런 것도 이제 그냥 화분으로 가지고 와서 보시다가 네. 또 땅에다 심으셔가지고 또 잎을 많이 보시면서 따서 차로도 드시고 뭐 이러시다가 네. 또 다시 이제 화분에 옮겨서 들이시는 분들도 화단에 계신데 있는 허브. 네네네. 화분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국화와 반대로 겨울에 좀 이제 뿌리채 캐가지고 들여서 이렇게 좀 추위에 좀 국화와 대비하시는 게 반대로 좋습니다. 또 실내로 들여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그 화원에 가면 요즘에 국화가 많이 나오는데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막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차로 먹을 수 있나요? 그거 국화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화원을 운영을 하는데 차가. 꽃차 아니면 뭐 꽃 비빔밥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본인이 무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렇게 이제 관리를 잘 해서 키우지 않은 것이라면 그 드시는 거를 좀 저는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원에서 그냥 막 구매하시는 건 재배 농가에서 약도 주고 뭐 막 이러면서 키울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바는 그렇게 해서 그 차로 해서 꽃차로 해서 드시고 싶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심거나 이래서 한 해는 본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재배를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알리아 있잖아요. 다알리아. 예. 그게 다알리아가 심었는 다년생인가요? 네, 다년생이에요. 그래요? 예. 다년생인지 알고 심었는데 그 다음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가 잘못. 다알리아도 이제 알뿌리로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녹았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심었다고 해서 10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닌데 아마 이제 1개, 2개 심어서 실패를 보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수가 좀 좋거나 햇살을 좀 잘 받거나 뭐 어떤 이런 조건들을 잘 갖추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뿌리 뭐 히아신스 수서나 이런 것도 그 다음 해에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몇 차례 경험을 해 보시고 좋은 조건의 그 땅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아서 그런. 예, 녹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뿌리 식물을 계속 땅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배수라든가 이런 조건이 토양 조건을 잘 갖춘 데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시다라면 이제 알뿌리를 캐서 식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꽃과 화초 가꾸기, 식물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금전수를 키우고 있는데 네. 포기가 너무 커서 화분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 분갈이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금전수 분갈이가 저희도 항상 제일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원에 이제 전화가 와서 분갈이 하고 싶다고 하셔요. 그래서 네.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식물이 뭡니까 이러면은 금전수라고 하면 저희가 네. 손을 별로 안 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그거가 좀 이제 좀 난해한 게 네. 뿌리 부분이 알뿌리 감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피는 약하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감자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손상이 되면, 한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이 바이러스 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원에서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간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하원에 와서 해도 네. 모든 식물이 다 분갈이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수가 특히 금전수가 분갈이하기 그렇습니다. 보긴 굉장히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네, 말이죠. 아주 요즘에 보석 금전수 같은 건 탄탄하고 네, 아주 굉장히 보긴 그런데 좋거든요. 뿌리는 좀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뿌리가 알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분갈이 할 때 사실은 이 빼기가 좋은 게 있는데 요즘엔 디자인화되어서 위쪽이 좀 좁으면서 밑에가 뚱뚱해가지고 막 이런 모양이 나 있는 네. 것들은 이게 보통 이제 개업집에 네, 돈 들어온다고 돈 해서 들어온다. 많이들 맞습니다. 하는 식물, 선물하는 식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위가 좀 넓은 걸로 해서 쏙 빼서 넓은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정말 최고 좋아요. 그대로. 최고 좋은데, 예. 그런데 이걸 대부분이 뭐 쪼개가지고 다른 데다가 나눠주고 싶어요. 뭐 이러면은 쪼갤 때 그 뿌리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알뿌리처럼 동그랗게 네네네. 감자처럼 돼 있군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큰 화분에 그냥 옮겨 심는 거는 괜찮다는 괜찮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네. 괜찮아요. 왜냐면 뿌리 손상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또 거기서 뿌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고 이러면 정말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은. 근데 그런 집에서 가정에서 키우기가 좀 수월한가요? 금전수가? 금전수가 네. 수월하고 네. 또 침실에서도 괜찮고 예, 그래요? 거실에서 어디서든지 괜찮고 해를 많이 안 봐도 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추천할 식물인데, 요즘엔 또 특히 보석 금전수라고. 보석. 그건 예. 어떻게 다른가요? 더 이렇게 딱 보기에도 벌써 강해 보이고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아주 하여튼 강해 보이면서 좀 입체가 짧아가지고 생김새가 좀 다른가요? 네,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네. 보기에 벌써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보석 금전수거든요. 네. 가격은 조금 더 있는데 그래도 네. 뭐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이 생명력도 좋고. 물주기는 어때요? 금전수가? 금전수는 물주기는 다른 식물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물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20일에 한 번 주세요 이래요. 20일에? 네, 20일에 그럼 한 번.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에 아주 딱 좋아요. 좋은 식물이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좋고 침실도 좋고 침실도 좋고 실내 또 어디서나 수험생들 괜찮고. 공부하는 학생들 네, 방에도 좋아요. 이게 뭐 예. 공기 정화 기능이 좀 있나요? 모든 식물에 잎이 있는 건 공기 정화는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정화에도 좋고 또 잎이 반들반들해서 관상 가치가 높고, 예, 그러면서도 실내 어디서든 생명력이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일단은 운이 있다 하니 금전 운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선호하시고 그러세요. 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뻐요. 금전수는 예쁘고. 예뻐요. 네. 집안에 이렇게
가을 맞아서 또 예쁜 식물 금전수 좀 들여놓으시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겨울 기대해 월동 보시고. 준비를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추현선 대표 모시고 식물 가꾸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한라대학교 기계공학부 엄정식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